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3월 2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즌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서울이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예, 서울이 250만 원 정도 하락했거든요. 네.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250만 원이 하락했고요. 하락 원인은 고령 운전자들 자격 유지 검사가 강화된다고 하니까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부산은 1억, 대구는 6,200만 원, 인천은 1억 2,4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500만 원,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세가 소폭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개인 택시 넘버값은 정찰제가 아니고 지역 특성상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대표님,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가 어떻길래 이렇게 시세가 많이 떨어진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 자격 유지 검사가 2016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데요. 합격률이 99.9%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불합격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율이 많으니까 그걸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강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고령 운전자는 자가용이나 영업용이나 사고 나는 요율은 마찬가지인데 영업용 특성상 손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좀 강화를 시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 예고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거의 다 통과가 됐는데 이걸 강화시켜 가지고 좀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사고 발생 관련성에 대해서 시야각이나 도로잡기, 추적, 복합기능 4개 항목에서 2개 미흡이 판정 나오면은 불합격 처리가 돼요. 2주 후에 재검사하는 거를 이제 3회차부터는 30일 후에 재검사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강도가 높아지고 갈수록 강화를 시켜서 고령자들이 자격 유지 검사 통과를 못하면 팔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네. 예. 그걸 통과 못할 것 같은 분들이 미리 개인 택시 면허를 시장에 내놓는 건가요? 그렇죠. 택시 특성상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분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가 좀 강해요. 강하니까 일반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는 99%라는 합격률이 나오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게 되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강화시켜서 고령 운전자들이 빨리빨리 쉽게 판단을 못하면 팔게끔 유도한다는 얘기죠. 예. 한 주에 250만 원이 떨어진 거는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업체에서 매입도 지금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가격이 계속 전에 같이 등락폭이 심해지니까 매입을 보류하는 거죠. 팔려고 낸 물건은 많은데 사시는 분들이 이제 방관자세로 다시 또 돌아선 거죠. 예. 그런데 왜 인천은 시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고령 운전자들도 있지만은 젊은 층들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이 활발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수요자가 계속 지금 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7분이 대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파시는 분들이 좀 적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얘기죠. 예. 잠깐 모처럼 개인 택시 그 양수교육 있잖아요. 예. 그건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3월 11일 날 양수교육이 이제 접수를 하거든요. 3월 11일부터 14일 날까지 4일간 양수교육이 시작돼요. 시작되는데 이것도 꿀팁이 있다면은 이거 지금 전에는 선착순제였는데 지금은 100% 그냥 추첨제거든요. 추첨제인데 첫날부터 가서 가입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 전에 대학 수능 보듣기 마지막 날 14일 날 마지막 시간대에 제일 적게 몰리는 시간대에 들어가서 접수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거예요. 예. 대표님, 그러면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서울은 역시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서울의 다른 지역은 그 금액대를 꾸준히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이건 특이한 사례인데요. 4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하고 자제분이 같이 오신 분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매매를 의뢰해서 4년 전에 저희가 그 처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자제분이 지금 여러 가지 직업을 갖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개인 택시 아버지 했던 게 그래도 나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다시 오셔가지고 개인 택시를 저하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가시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 것도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다시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드님한테도 그랬어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길래 본인 돈 어느 정도에서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머님 도와주시는 것도 그걸 감안을 해서 어머님 용돈만큼은 다박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된다고 그걸 약속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당연히 약속한다고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갔는데 그거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분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73년생인가 그래요. 예, 네.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구독자분이 법인 택시하고 협동 택시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 예. 그 기본 개념부터 대표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협동 택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협동 택시라는 거는 법인 택시인데 법인 택시를 일반 회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택시는 회사 택시인 거죠. 그러니까 임대해서 쓰는 형태나 똑같아요. 인천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출자금이 3,3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조합원이 탈퇴하면은 그 출자금은 다시 돌려주는데 장단점이 좀 있어요. 만약에 그 협동택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조합이 구성돼서 이걸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서 본인이 관뒀을 때 그 출자금을 제대로 내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 대구 쪽이나 부산 쪽이나 서울도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그 출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주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개인 돈 마냥 써가지고 그 나중에 이분들이 종료하고 나갈 때 출자금을 못 돌려줘갖고 부도 처리된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많이 개선을 해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형태로 7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지역마다 다 편차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8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7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관리비에 들어가는 금액은 운영비, 보험료, 카카오를 쓰면 카카오 비용 그 정도가 포함돼서 70만 원 정도 받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을 본인이 벌었다 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회사로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로 돈이 들어가서 한 달 후에 수령하는데 그러니까 월급제 형식으로 가는데 본인이 이런 만큼 돈을 가져오는 거죠. 전에 같은 경우는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산학금이 있어서 그 산학금을 채워야 되지만은 협동 택시는 산학금이 없는 거죠. 네. 본인이 하는 대로 본인 몫이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좀 다 다른데요. 전에는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이교도로에서 일을 했는데 요즘은 법인 택시 기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편법상으로 하루차를 타는 거예요. 기사 한 명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카카오가 붙어있는 차량은 입금이 19만 8천 원 19만 8천 원을 풀로 입금했을 때 일하는 기간은 한 달에 24일에서 25일을 일해야 돼요. 그리고 산학금을 못 채우면은 월급에서 어느 정도 공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일일 19만 8천 원을 입금을 해서 25일 정도를 일하면은 월 급여액이 175만 원 정도를 받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하루차를 타고 콜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입금액이 19만 6천 원이고 월 급여액은 165만 원 정도를 타가는 거죠. 근데 법인 택시하고 협동 택시하고 차이점은 수익 면에서 보면은 협동 택시가 법인 택시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더 수익을 내더라고 구조가. 네. 그리고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 일 많이 하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월급으로 가져가는 게 350에서 400 정도. 그런 게 많지는 않죠. 네. 예, 예. 그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네. 예, 예.
법인 택시는 말 그대로 회사 택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적용을 해주잖아요. 네. 4대 보험을 적용해줘가지고 퇴직금 있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있죠. 이게 다 적용이 되는데 협동택시는 그게 적용이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기름값은 어떻습니까? 기름값은 법인 택시에서는 회사에서 일정 리터를 지원을 해주고 네. 그 지역 지원해주는 기름을 오버했을 때는 본인이 더 내는 거고 협동택시 같은 경우는 차량부터 가스가까지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죠. 예, 네. 예. 그럼 대표님, 개인 택시를 하기 전에 자꾸 이렇게 금전적 부담이 있으니까 협동 택시를 알아보시다가 아마 저희 구독자분도 그런 걸 좀 알려달라는 것 같은데 개인 택시하고 협동 택시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개인 택시하고 협동 택시를 비교하게 되면 협동 택시는 개인 게 아니에요. 개인이 쉽게 말해서 임대해서 쓰는 넘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묶여 있는 협동 택시에 묶여 있는 어느 기사분이 사고를 내도 공동 책임이에요. 똑같이 할증이 되는 거야. 내가 사고 내지 않고 다른 분이 사고를 내도 사고 비율에 따라서 할증이 되면 배분율이 올라가는 거죠. 네. 개인 택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만 사고 안 내면은 1년에 10%씩 다운돼 갖고 최저 40%까지 보험료가 다운이 된다고. 그런데 협동 택시는 단점이 내가 사고 내지 않고 다른 분이 내도 공동으로 할증이 된다는 거. 네. 예, 그 차이고 협동 택시는 말 그대로 지금 기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편법적으로 나와서 다시 만든 게 협동 택시 개념이에요. 네. 개인 택시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개인 소유권이고 개인이 1인 1사업자라서 본인이 이런 만큼 개인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네. 예, 예.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개인 택시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좀 해주세요. 개인 택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 택시는 1인 1사업자로서 개인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본인이 일을 안 하면은 수익은 제로가 된다고. 그리고 차량 유지비나 모든 걸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일하는 시간을 본인이 선택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고 정년도 본인이 결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정년을 일찍 당길 수도 있고 내가 건강이 허락되면은 70세, 80세까지도 자격 유지 검사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운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개인 택시를 영업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자가용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는 것은 좁은 공간 안에서 기사분하고 승객분하고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전염력이 약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전염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전염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일하니까 장단점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극한적으로 좀 안 좋은 분들이 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분도 있거든요. 뒤에서 술 취해가지고 기사분을 폭행해가지고 이분이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택시를 못 오고 팔 정도로 그런 트라우마 겪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좀 같이 묻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최근에 협동 택시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개인 택시 가격이 넘버 가격이 너무 많이 고공행진을 많이 올랐죠. 그런데 협동 택시는 일단 금액이 저렴하잖아요. 내가 출자금 쉽게 말해서 3,300만 원만 내면은 내 것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법인 택시는 25일을 꼬박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않게 되면은 그 금액에서 공제가 된다고 해요. 월급에서 공제가 되지만은 협동 택시 같은 거는 일하는 시간을 내 자율제로 조절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협동 택시 같은 경우는 그 대신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법인 택시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만은 일하는 강도가 더 높다는 거.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법인 택시, 협동 택시, 개인 택시 이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은 개인 택시가 더 나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일정 60 이상이 넘어가면은 개인 택시가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데 젊은 층들은 목돈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으니까 빚내서 하느니 차라리 법인 택시에 가서 일정 기간 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노하우를 터득해서 개인 택시로 넘어오는 게 좀 맞는 거고, 협동 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를 선택을 잘 해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관뒀을 때 내가 낸 출자금을 100%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서 들어가면은 협동 택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3월 2일입니다. 서울 개인택 시세가 25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인택시나 협동택시, 개인택시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자기의 적성을 갖다가 파악하셔가지고 진로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